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의 역사 편찬입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공무원시험 모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권층의 성향을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15세기의 역사책, 16세기 역사책 이게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5세기는 아무래도 관학파가 주도했고요. 국가가 주도해서 편찬하는 책이 많아요. 건국 초기에는 고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조선은 건국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건국의 정당성, 대의 명분을 밝히는 책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15세기 중엽에는 여기에 민족적 자각이나 왕실의 위신 어느 정도 이제 조선이 좀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옵니다. 특히 민족적 자각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단군을 중시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학파의 성향이 자주적이었다. 자, 그러다가 16세기 때 살인파, 그래서 살인 세력이 이제 유교를, 성리학을 중시하죠. 그래서 뭡니까? 중국 중심적 세계관, 그래서 중화주의에 입각한 뭡니까? 기자를 중시합니다. 기자가 누구냐면,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이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다. 기자 조선을 중시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가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실학적 역사책들이 이제 나오죠. 요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왕조개창의 정통성, 명분을 밝히고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게 대의 명분이거든요.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의 편찬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공부했던 내용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엔 책까지 좀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성리학적 사관에서 건국의 정당성, 대의명분에서 고려국사, 정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세력이 권근이 쓴 책입니다. 동국세력이라는 건, 동국은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렸다. 당시의 교과서, 그 당시 표현을 국사책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국세력, 권근이 썼고요. 15세기 중엽의 역사책은 뭡니까? 자주적 사관, 그래서 고려사 전료, 동국통감, 삼국사 전료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에 들어서 뭡니까? 존화주의가 이 중화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자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세력이다. 책 이름이 같아요. 그 당시에 국사책이란 뜻이기 때문에 동국세력, 이 국사책은 누구야? 초기에는 권근이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뭡니까? 이 살인파 냄새가 나는 건 박상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은 뭡니까? 책 이름이 같기 때문에 저자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건국 초기입니다. 그래서 고려국사. 자, 태조 때 정도전 편찬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묻는 문제로 책 이름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 말에 이재현의 사략을 개성한 역사책에서 성리학적입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 조선 건국의 정당성입니다. 편년체고요. 시간 순서대로 뭡니까? 사건을 쭉 나열한 거예요. 동국사략, 태종 때 권근이다. 단군 조선 이래 고려 말까지 역사를 봅니까?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해서 저술한 역사책으로 삼국시대를 또 많이 다루고 있어. 삼국사략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공식적 이름은 동국사략이다. 편년체입니다. 15세기 중엽의 역사책입니다.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사회적 안정,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사회가 안정됐고 국력 성장의 바탕에 성리학적 대의명분보다는 이런 것도 뭡니까? 다루는데, 자, 민족적 자각, 그 다음 뭡니까? 왕실과 국가 유신,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둬요. 자,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역사 편찬이 시도되었다. 자, 대표적 역사책입니다. 고려사. 자, 세종에서 문종 때까지 수술된 역사책입니다. 정인지, 김종서 등이 편찬합니다. 자, 조선 왕조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자, 고려 후기의 문란 상태를 부각. 아무래도 뭡니까?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책은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식으로 평가합니다. 신돈이 승려인데 사대부들과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우왕과 창왕이 뭡니까? 동민왕의 자식이 아니고 신돈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기전체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지간한 책들은 편년체가 많아요. 편년체는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기전체의 책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기전체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자, 그리고 고려사를 편찬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법례는 사마천의 사기다. 그래서 사마천의 서술체제가 기전체죠. 기본 방향은 직접 왕에게 물었다. 본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가. 본기는 황제의 전기니까 세가라는 건 대의명분의 중요성. 이제 보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이 조선시대 경우 특히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뭡니까? 중국과 뭐 형식적이지만 어쨌든 4대를 하기 때문에 황제는 중국의 지배자의 칭호고 고려의 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우신창. 신우신창은 왜 신우신창이냐면 애초에 우왕과 청왕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이 왕의 칭호도 안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왕창인데 이름 왕창인데 이건 뭐야? 공민왕이 왕신데 이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고 신돈의 자식이니까 신우신창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새가 왕의 기록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건 뭐야? 왕위를 도적질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이게 뭐냐? 고려사다. 이 기전체죠. 그 다음 고려사 조료가 세트예요. 문종 때 김종서가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고려사의 편찬과 병행. 고려사보다는 뭡니까? 신하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킵니다. 편년체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통갑이죠. 성종 때 서거정에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고려사랑 더불어서 출제 빈도가 높고요. 자,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뭡니까? 정리한 역사책으로 단군조선을 민족사의 시조. 뭡니까? 최초의 통사다. 이 통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간단한 겁니다. 고려사. 고려만 다뤄요. 조선왕조실록. 조선만 다루죠. 그럼 통사가 뭐냐면 처음부터 쭉 관통해서 자, 그래서 삼국시대 관통해서 통일신라시대 관통해서 고려시대 관통해서 쭉 이어지는 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통사예요. 우리 교재가 통사인 거지. 그래서 뭡니까? 단군조선이 뭡니까? 시조인 뭡니까? 최초의 통사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동국통합이다. 편년체입니다. 뭐뭐뭐뭐 감하면 편년체가 많아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뭡니까? 이거 시험 문제 때 성종 때 서거정이 만들었다. 자주적이다. 단군이니까. 이거 뭡니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삼국사 저료. 자, 성종 때 서거정 노사신 등이 편자했다. 그래서 삼국시대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했고요. 자, 편년체입니다. 자, 동국세년가. 세종 때 권제 등이 광명에 따라 편지한 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말까지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 동국세년가인데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언급이 돼요. 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15세기 역사책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책들은 주로 요 책들입니다. 자, 16세기입니다. 16세기는 살림의 존화주의. 자, 왕도주의적 문화의식입니다. 새로운 역사책이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존화사상에서 뭡니까? 중국 중심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뭡니까? 중국이 사이즈가 크니까 대중화. 그다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중국보다 좀 작으니까 소중화. 그다음 뭡니까? 중국의 대중화, 우리의 소중화. 공통점은 뭐야? 유교를 하죠. 유교. 그럼 뭐야? 유교하는 이 중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랑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중화사상. 그다음에 모화사상. 네, 모화사상, 그 다음에 존화주의, 뭐 같은 요 맥락입니다. 중국 중심적 사상, 모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모자죠. 중화를 사모한다. 중화를 존중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오랑캐, 세상을 뭡니까? 문화민족과 오랑캐로 보는 게 화이론입니다. 화가 중화고요. 이가 오랑캐죠. 그래서 오랑캐는 꺼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봅니까? 소중화의 역사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이다. 자, 왕도주의를 내세우면서 단군보다는 기자를 더욱 중시했다 해서 이제 우리 교재 맨 앞에 가면 뭡니까? 단군 신화 파트에 기자조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쪽 기록에 뭐가 나와 있냐 뭡니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 중국의 역사에서 뭡니까? 이 기자라는 사람이 이쪽에 왔고 그래서 뭐 기자가 뭐 왕으로 봉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기자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 중국 중심지 어떤 거야? 이 유교라는 거 뭐 공자니 맹자니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뭡니까? 이 기자도 성인이니까 이 기자가 우리의 시조다.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연구를 심합니다. 고유 문화는 상대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유교 문화와 대입하는 고유 문화는 뭡니까? 이단시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15세기 관찬사서, 그러니까 국가가 편찬한 게 관찬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사찬사서, 개인이 편찬하는 거예요. 자, 주류를 이루었다 해서 대표적 역사책은 기자실기, 선조 때 2입니다. 이율곡 5,000원짜리예요. 자, 기자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자, 왕도 정치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평가합니다. 자, 동국사령, 선조 무렵 박상입니다. 자, 동국통감에서 이전의 동국통감을 압축하는 것이나 내용면에서 온건파 사대부를 재평가하는 등 기존의 관학파 중심의 역사의식을 비판합니다. 자, 영향. 살림의 이러한 역사서술은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이란 자부심이 있어요.
중국을 제외한 주변 민족의 침략에 저항하는 뭡니까? 뭐 일본과 싸울 때 일본 오랑캐 꺼져 해서 열심히 단결에 싸운다거나 이렇게 의식을 높여준 역할을 했으나 이후 지나친 친명 정책 일관해서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면에서 뒤떨어졌다. 그래서 뭡니까? 명청 교체기 때 뭡니까? 지나치게 친명 정책했다가 우리가 병자호란한테 크게 호되게 당한 거지. 뭐 그런 면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살인파의 기자숭배 의식 보시면 이게 기자실기예요. 우리 동방에도 백성이 있어 살아온 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 중국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도 문화민족인데,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성인이 나오셔 군사의 구실을 다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물론 단군이 먼저 나오시긴 했으나 문헌으로 상고할 수 없다 해서 단군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자, 기자, 이 성인이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백성을 후하게 양육하고 힘써 가르쳐 주시어. 자, 머리를 틀어놓은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켜 해서 뭡니까? 자, 우리를 문화민족으로 만든 게 이 기자라는 거예요. 누가 쓴 책이다? 이율곡 기자실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뭡니까? 독립적으로 아예 한 문제를 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은 별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편찬 목적은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편찬합니다. 자, 그래서 편찬 시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보세요. 자, 별표 치신 다음에 한 왕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 뭡니까? 막 눈 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만들어요. 이거 뭘 강조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왕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 뭡니까? 왕자에 난 이후에 퇴위를 한 다음에 정종 때 이성계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때 이성계가 죽어요. 그때 편찬한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 함정 문제 뭐냐면, 한 국왕이 물러나면 만들었다 틀려요. 죽은 다음에 만듭니다. 다음 국왕 때 전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실록을 편찬했다. 자, 그래서 서술체제는 편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뭡니까? 역사책 대부분이 편년체입니다. 자, 편찬기관. 자, 왕이 사망하면 춘추관 내에 임시로 실록청을 만듭니다. 편찬을 담당하겠다 해서 실록청을 만들어 놓고 실록을 쭉 만들다가 다 만들면 해산하는 거죠. 자, 편찬 자료. 자, 기본 자료입니다. 사관입니다. 사관. 보통 춘추관이나 왕 근처에 있는 뭡니까? 춘추관이나 아니면 예문관 뭐 이런 관리들이 사관인데, 자, 이게 뭡니까? 열심히 속기처럼 이게 받아쓰는 게 사초예요. 자, 관처의 문성을 종합한 시정입니다. 이게 기본 자료입니다. 자, 사초는 춘추관의 사관이, 특히 춘추관이 주로 담당합니다. 교대로 궁중의 숙직, 조정의 모든 행사와 회의에 참여합니다. 정사의 잘잘못, 그러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국왕의 언동, 인물의 선악 등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한 문서입니다. 자, 실록이 완성된 후에 뭐야? 세초라에서 기밀 유지를 위해 뭡니까? 파기합니다. 종이를 재생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가 화선지가 찔겨요. 이게 먹물이 뭡니까? 먹물이 물에 풀리기 때문에 뭡니까? 이걸 뭡니까? 물에 넣고 이렇게 씻으면 먹물만 녹아서 풀려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종이를 재생해 쓸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방사선 뭐 연대 측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들 때 최대한 객관적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초는 파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이거 사초야 이거 나중에 이거 해서 뭡니까? 날조할 수 있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정기. 정부의 각 기관에 보고한 문서 등을 연도와 월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작성한 책자가 시정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외에 의정부 등록, 승정원 일기. 그러니까 국왕의 비서기구죠.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최대 기록은 승정원 일기예요. 승정원 일기. 그래서 각 관청의 문서 중에 의정부의 등록, 승정원의 일지, 승정원 일기입니다. 비변사 등록, 뭐 일성록, 조보는 뭡니까? 일종의 관보예요. 정부의 어떤 뭐 추진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뭡니까? 쭉 정리해서 뭡니까? 게시하는 게 조보인데, 자, 국가기관의 일지와 관보, 그다음 상소문 등이 뭡니까? 이 보조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 조선왕조실록 뭡니까? 이게 별도의 역사책인데, 근데 조선시대 때 만든 뭡니까? 최대 규모의 저작은 승정원 일기입니다. 이게 지금도 번역 중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 정리해서 중요한 것만 묶어놓은 거라면 승정원 일기는 뭡니까? 거의 뭐 매일매일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관입니다. 자, 예문관, 승정원, 춘추관 관원들이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인데요. 메인은 춘추관 관원입니다. 춘추관 관원이 없을 때는 뭡니까? 뭐 예문관, 승정원의 관원도 왕의 옆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사초를 기록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찬 대상. 자, 태종부터 철종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태종 때 이성계가 죽으니까 태조실록을 처음 편찬한 이래
역대왕의 실록이 차례로 편찬되었다. 보시면 그래서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가 정통실록입니다. 정통실록인데 자, 여러분 철종이 마지막 왕이 아니죠. 철종 이후에 고종과 순종이 있는데 그럼 고종과 순종은 실록을 만들었느냐? 만들었어요. 고종이 붕어하고 순종이 붕어한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 실록을 만들었는데 자, 요 왕들은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사망하죠. 그래서 뭡니까? 고종과 순종 실록은 누구? 총독부에 있는 일본인들이 관여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건 만들었지만 정통실록이 아닌 것이. 일본인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실록은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객관성 유지입니다. 자, 기본 자료의 사초는 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히 비밀입니다. 자, 사관을 제외하고는 국왕을 포함한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가치평가의 반영,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은 뭡니까? 실록은 왕의 통치기에 대한 기록이다. 쫓겨났으니까 뭡니까? 연산군, 광해군은 뭡니까? 쫓겨났으니까 뭡니까? 자, 왕의 칭호, 왕의 묘호, 뭐 이런 거 뭡니까? 뭐 조종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냥 왕자 시절에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 시기의 기록이니까 일기예요. 그래서 태조실록, 뭐 정종실록 이렇게 실록이 있다 뭡니까?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왜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래요. 그다음 수정과 개수의 허용입니다. 자, 일단 편찬된 실록은 경우에 따라 수정과 개수가 가능하다. 자, 그럼 나중에 바꿔버리면 뭡니까? 객관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냐? 선현경입니다. 이것도 외우기 쉬워요. 선현경. 사람 이름 같죠? 그래서 수정실록을 뭡니까? 함께 보관하게 합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원본과 수정본이 같이 있으니까 뭡니까? 뒤에 니들이 비교해서 봐라 이거죠. 수정개수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틀려요. 이거 허용됩니다. 근데 원본하고 같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보관은 춘추관 및 지방사고의 보관. 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못 봅니다. 왕도 못 봐요. 자, 이 룰을 만든 건 태종입니다. 태종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세종. 우리의 세종대왕께서는 공부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실록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대. 근데 이거는 당신의 아버지인 태종대왕께서 정했으니까 당신은 볼 수 없어요 하니까 뭡니까? 세종이 결국 뭡니까? 포기했다고 하죠. 자, 요 룰은 뭡니까? 이방원 때 만든 것이고요. 자,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처음엔 2부를 만들어 보관했으나 세종 때부터 4부를 만들어서 뭐야? 4대 사고에 보관합니다. 전쟁 나서 타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뭡니까? 4대 사고에 보관했고요.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전주사고본 요거 하나 먹고 나머지가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전주사고. 광해군 때 전주사고를 토대로 5대 사고입니다. 4대 사고가 5대 사고가 돼요. 그래서 사고의 편찬 보시면 4대 사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아주 어려운 7급 시험이 뭡니까? 이거 사고의 이름 막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 9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나오면 뭡니까? 욕먹죠. 연극까지 외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주 사고가 남았다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뭡니까? 그리고 춘추관, 그 서울에 있으니까 이관인한테 타버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구 자료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서울대학교 규장과학에 있는 게 만이산, 이 정족상 사고본입니다. 예전에 이거 물어봤어요. 자, 조선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귀중한 자료이다. 유네스코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해서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국에 여러분 중국에도 실록이 있는데요. 중국의 실록은 황제가 봐요.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의 실록보다 당연히 뭡니까?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뭡니까? 이 왕은 이걸 잘못했어라고 뭡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굉장히 우수한 역사책인 건 분명하다. 그다음에 국조보감이다. 자, 실록 중에서 뭡니까? 역대왕들의 선정, 잘한 것과 훌륭한 언행만 일부를 뽑아서 뭡니까? 간행한 책으로 국왕의 정치 참고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한 거예요. 실록은 뭡니까? 왕이 열람할 수 없다. 실록의 객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역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이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글과 관련한 역사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편찬합니다.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다. 기전체입니다. 앞에 있겠죠. 신우신창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뭡니까? 이렇게 설명 나와 있죠. 이 고려사예요. 고려사.
신우 신창이니까 우왕창왕이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만든 책이고요.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그래서 보시면 구삼국사 기본에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기초에서 기전체입니다. 이건 삼국사기죠. 고려시대 때.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 벗어나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은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적 역사체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래 중국 중심 역사 인식이 16세기 살인파 인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살인은 존화의식 바탕, 우리 역사를 소중한 역사에 세운 건 16세기 얘기고요. 그래서 네 번째, 성리학적 통치규범 정착시킴과 동시에 고려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편찬했다. 이게 고려사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조선시대 다음과 같은 성향을 가진 인물에 의해 저술된 역사서적. 성리학 이외에 타 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성리학 이외 불교, 도교 배타적이에요. 자, 사장, 글짓기, 시 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경전, 딱딱한 유교 경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관념적 이익이론. 성리학적 주리론, 주기론 이런 거죠. 학문에 중심했다. 이게 살인파죠. 살인. 오덕적, 관념적 살인파입니다. 살인이다. 그래서 보시면 삼국사 저료, 그 다음에 동국통감, 고려국사 대체로 15세기 때 만든 책이고요. 보시면 기자실기, 소중화의 역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율곡 5,000원짜리 이의 기자실기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록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보통 실록의 경우입니다. 짧던 애도 좀 밀도가 좀 높은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설명은 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편찬했다. 이렇게 정통실록 얘기하면 맞죠. 그 다음에 객관성 존중에서 수정과 개수는 불가능했다. 이 답이에요. 수정과 개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원본도 같이 보관해야죠. 자, 완성된 실록은 뭡니까? 왕이라고 해도 직접 열람할 수 없겠고요. 자, 왕의 사후에 사초와 시종기를 뭡니까? 왕이 죽은 다음에, 앞에 있는 왕이 죽은 다음에 사초와 시종기를 기본 자료로 편찬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1, 3,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 푸시면 자, 실록에 관련된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지도와 지리서 이후의 내용은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